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5일 밤 9시 28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이가 미사일 2발을 발사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로소 오늘 새벽에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제일 처음에는 미상 발사체를 쐈다고 하다가 몇 시간 뒤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오후가 되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알았죠. 이게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미상 발사체로 했다가 또 비판이 쏟아지고 하니까 바꿨습니다. 바꾸는 것도 단계적으로 바꿨어요.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처음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었어야죠.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날아간 속도, 거리, 고도를 보면은 이게 크루즈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같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은 2009년 유엔의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자기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발사하는 거다 하면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볼턴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은 다 이게 탄도미사일이고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 골칫거리입니다. 참 트럼프가 골칫거리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두 사람이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났을 때 거의 끼지도 못하고 창밖에서 서성거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직후에 마치 자신이 무슨 주역인 것처럼 하면서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청와대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선언이었다. 종식하는 장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북이, 북미라고 그랬죠. 미북이 사실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 북한과 미국이 사실상의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폐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이 화성방 무기, 그러니까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까지도 폐기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휴전선에 배치한 70만의 병력을 저 몇십 킬로 뒤로 물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거 국군포로 다 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해야 적대 관계가 종식이 됩니다. 적대 관계 종식이라고요. 여기에 또 조국 수석은 한 걸음 더 떠가지고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역사적 날이다.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하나가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는데 악수한다고 종전선언이 됩니까? 악수한다고 종전선언이 됩니까? 비수를 품고 하는 악수인데 이게 종전선언이라고요? 한국인으로서 종전선언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6.25 때 납치해간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 수십만의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600km였다고 합니다. 600km면은
남쪽으로 쏘면은 저 부산까지 갑니다. 거기에 핵폭탄, 오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달고 동쪽으로 쏘지 않고 남쪽으로 쏘았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조국 두 사람도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래도 적대관계 종식이 된 겁니까? 이래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된 겁니까? 이 정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 압박에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자꾸 시대를 15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순신을 자꾸 불러냅니다. 이순신. 어제 정의용, 볼턴 두 사람이 회담할 때 뒤에 거북선이 걸려 있었어요. 또 어제 거북선 횟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순신의 상류 12 정신을 언급하면서 호남에서 호남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과 거북선이 참 피곤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순신과 문재인은 전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의 반대말이 문재인입니다. 이순신과 문재인은 극에서 극입니다. 이순신과 박정희 이렇게 비교하면 비슷한 게 많아요. 이순신과 문재인은 반대말입니다. 이순신과 박정희는 닮은 말이지만 이순신과 문재인은 반대말입니다. 이순신은 거짓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위 보고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거의 대부분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위대성은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가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장군입니다.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죠. 이순신이 어제 거북선 자꾸 나왔는데, 어제 거북선 나왔는데 거북선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음력으로 1592년 4월 13일에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순신이 거북선을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만큼 정보 수집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정보 수집. 이순신은 군기를 엄정하게 유지한 사람입니다. 군기를 흐트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참수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군 통수권자로 있는 이 국군은 군기가 해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장관까지 흐리멍덩해져가지고 천안함 폭침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군기 해이와 군기 엄정의 차이입니다.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질 전투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모한 전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는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지는 싸움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베와의 대결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미국이 현재로는 냉정하게 끊고 있습니다. 질 싸움을 왜 합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땅 따먹는 게 아닙니다. 적의 군사력을 괴멸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커도 군사력이 괴멸되어 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순신이 이걸 알았던 거죠. 임진왜란 때 수군이 무너지면은 조선이 무너진다. 그래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력을 아꼈습니다. 질 전투를 안 했어요. 그러나 선조는 서울에서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순신 보고 싸워라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나가면은 수군마저 무너진다. 군사력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선조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불려가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질 싸움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찾아서 하는 사람. 이순신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는 해이하고 적이라기보다 라이벌에게 엄격한 사람이죠. 엄격한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이순신은 한국 역사상 군인 정신의 화신입니다. 이순신은 군인 정신의 화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인 정신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순신의 반대말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